지루함을 못 참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부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교육 관련해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공부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 읽는 책이며 권혁진 님이 집필했습니다. 다연에서 2019년 9월에 나왔고 책의 분량은 271쪽,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읽을 책을 고르는데 제목이 강렬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공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이 책은 프롤로그와 7개의 챕터, 에필로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지루하지 않게 공부하는 법은 있다 입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7년간 금융권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7년차가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한의대에 입학하겠노라 결심했다. 그로부터 1년간 직장 생활과 대입 준비를 병행했다. 안 그래도 지루한 것을 참기 힘들어하는 성격이었으므로 퇴근 후에 하는 공부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 책은 서울대 졸업 후 금융결제원에서 근무하던 저자가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30대 중반 경희대 한의학과에 들어가며 느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먼저 차례를 읽어보면 챕터 1, 우리가 공부를 싫어했던 진짜 이유, 챕터 2, 내 공부 계획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 챕터 3,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버리기, 챕터 4,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뇌가 모르게 하라, 챕터 5, 최대한 노력 없이 거저 공부하라, 챕터 6, 놀다 보면 저절로 기억되는 암기법, 챕터 7, 내 성격에 맞는 공부 자극법 찾기, 에필로그, 공부가 좋아지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챕터 1에서는 공부란 참고 버텨야 하는 것 물음표 일부 내용입니다. 무조건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 양보다는 질, 즉 집중과 효율을 강조하는 시대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평생에 걸쳐 공부해야 한다. 미래 시대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럼에도 하기 싫은 마음을 갖고 억지로 공부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괴롭고 불행한 일인가.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관점 전환하기 3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기억 버리기. 2단계, 공부하면서도 하지 않는다고 뇌를 속이기. 3단계, 공부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 맞습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시기에는 아마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논어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자왈, 지지자,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 불려 락지자니라.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죠. 그리고 스스로도 기쁜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으로 챕터 2에서는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보통 이 책으로 공부한다던데가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택해야 한다. 보통 하루에 6시간 잔다던데가 아니라 자기가 느끼기에 충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을 택해야 한다.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공부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최고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자리에 앉아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공부를 안 하니까 매일 게임만 하고 유튜브와 틱톡 영상만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다음은 챕터 4에서 오감을 이용하여 지루할 틈이 없게 하는 방법 일부 내용입니다. 사용하는 감각을 줄일수록 나머지 감각에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공부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감각은 시각이다. 공부만 하면 지루함이 몰려오는 이유는 시각이라는 감각의 모든 것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오감을 활용한다면 한 가지 감각만 사용할 때보다 지루함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눈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감각을 함께 사용하면 보다 덜 지루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할 때 소리내서 책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책을 보고 본인이 읽는 소리를 귀로 들으니까 훨씬 다양한 감각을 깨워주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할 때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거나 방의 아로마 향 등도 비치해서 다양하게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도 활용합니다. 초등 아이들의 경우에도 우리 아이에게 알맞은 공부 방법과 최적의 조건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챕터 5에서는 공부의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일부 내용입니다. 공부는 꼭 혼자 외롭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보다 둘이 나을 수 있다. 친구와 같이 하는 공부의 좋은 점은 서로 예상 문제를 내주면서 출제자의 관점을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루한 학습 활동을 할 때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도 친구와 함께 공부하며 충분히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영어 단어 시험이나 국어 받아쓰기 시험을 보기 전 잠시 공부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꼭 다른 친구에게 문제를 내주며 함께 공부합니다. 그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오히려 집중력이 더 생기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연히 설명하는 게 더 어렵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친구가 없다면 동생이나 언니, 오빠, 부모님께라도 내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에필로그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다. 자기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된다. 마지막으로 평소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저장해 놓은 반고흐의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무엇을 시도할 만한 용기도 없으면서 멋진 삶을 바란단 말인가? 우와, 완전 멋진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항상 고민하고 생각만 합니다. 일단 시도해보고 도전해야죠. 그래야 실패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작 용기 있게 도전하지도 못하면서 멋진 인생을 꿈꾼다는 것은 안 될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본인이 직접 도전해보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권혁진 님이 집필한 공부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 읽는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공부 방법 책들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공부 방법은 없고 오직 각자 개성에 따라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장 기초적인 공부 습관과 꾸준하게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태도를 키워야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공부 방법이 적당할지 공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접해본다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의 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